저는 한도균입니다. 올해 72이고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재산을 읽었습니다. 그날 제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식아!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는 제 아들 지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68평짜리 회장실에 고함이 울려 퍼졌죠. 아버지, 저는 하린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이면 다야! 너 지금 뭐 하는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제 책상 위에는 사설 탐정이 조사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 든 진실이었죠. 꽃집 사장이라고, 월세도 밀린 가게 주인이라고, 통장 잔액이 고작 230만 원? 하린 씨는 착한 사람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착하면 뭐해? 가난하면서 착한 척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제 아들한테 접근한 건 분명 돈 때문이라고요. 당장 정리해. 안 그러면 너 상속에서 손 떼는 거야. 좋습니다. 저는 하린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죠.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저 여자의 본색을 밝혀내야겠다고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감사하는 심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숙자 복장 준비할 수 있어? 네.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래. 내가 직접 들어가 볼 거야. 진짜 착한 건지 아니면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는지 30년을 경영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색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제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돈 때문에 접근한 여자로부터 말이죠. 사흘 후 저는 낡은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때 묻은 파카, 찢어진 운동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제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했죠. 할인 플라워.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색이 바랬고 유리창도 오래되어 보였어요. 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딸랑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렸죠.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3이라는 그 여자, 윤아린이었어요. 카운터 뒤에서 꽃을 정리하던 그녀가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손님, 잠시만요. 물 먼저 드릴게요. 예, 물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노숙자 차림의 저를 보고 경계하거나 쫓아낼 줄 알았는데요.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물이에요. 작은 플라스틱 의자를 꺼내주더니 따뜻한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추우셨죠? 천천히 드세요. 저는 물을 받아들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연기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가게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어요. 벽면에는 손으로 쓴 편지들이 붙어 있었죠. 하린 씨 덕분에 힘냈어요. 위로 꽃다발 정말 고마웠습니다. 오늘도 견뎌줘서 고마워요. 여기 꽃 사러 왔는데. 저는 일부러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만 나왔죠. 얼마나 있으세요? 1,500원이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노란 국화 한 송이 드릴게요. 1,000원이면 돼요. 근데 여기 가격표엔 3,000원이라고. 오늘 특별히 할인하는 날이에요. 손님 오셔서 좋은걸요. 그녀는 정말로 노란 국화를 예쁘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리본까지 달아서요. 이 꽃은 기다림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일이 곧 오실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계산된 친절일까요? 가게를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그녀는 다시 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간 것도 모르는 듯 혼자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좀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요. 오전 10시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 이미 4~5명이 줄을 서 있더군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중년 여성,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한 분씩 들어오세요. 할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들어갔어요. 저는 가게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국화와 분홍 카네이션이었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예쁜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돈을 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두 번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죠. 역시 이야기를 나누고 꽃다발을 받고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꽃값은 안 내셨어요? 아, 여기는 토요일마다 무료로 나눠주는 날이에요. 위로 꽃다발이라고. 무료요? 왜요? 할인이가 그러더래요. 사람들한테는 때로 꽃이 아니라 핑계가 필요하다고. 괜찮다고 말할 핑계요. 할머니는 꽃다발을 소중히 안고 가셨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료로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요? 그날 하루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12명이 다녀갔어요. 모두 꽃다발을 무료로 받아갔죠. 마지막 사람이 나간 후 할인은 문을 닫고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책에 뭔가 적더군요. 아마 오늘 나눠준 꽃다발의 기록인 것 같았어요. 3년째라고 했던가. 가게 밖 작은 칠판에 적힌 문구가 보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위로 꽃다발 나눔. 사연 있으신 분 누구나 환영. 3년째 진행 중.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장사 방식이란 말입니까? 월세도 밀린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골목을 드나들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옆 놀이터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애가 없어졌어요. 우리 손주가 없어요. 노인 한 분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실종된 거였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할인도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언제부터 안 보이셨어요? 한 10분 전부터요. 여기서 놀다가 갑자기 빨간 옷 입은 여자애죠? 제가 아까 봤어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할인이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뛰어갔고 할인도 함께 뛰었어요. 저도 모르게 따라갔습니다. 골목 끝 폐가 된 집 뒤편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애기 찾았어요. 할인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죠. 괜찮아, 괜찮아. 무섭지? 이제 할머니한테 가자. 할머니가 달려와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인이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제발,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돈 받으려고 도와드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애가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하죠. 할머니도 놀라셨을 텐데 집에 가서 쉬세요. 할인은 정말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돌아갔죠. 문을 열어둔 채로 나왔으니까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네. 진짜 저런 사람이 있어?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죠. 그날 밤 저는 가게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9시 가게 문이 닫혔어요. 할인이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어깨도 축 처져 있었고요. 그녀는 골목 어귀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버스를 탔어요. 아마 집으로 가는 거겠죠. 저 여자도 사람이긴 하구나.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 아니면 죄책감?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저는 또 그 골목에 있었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죠. 오전 11시쯤 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50대 남자가 내렸어요. 인상이 험악했죠. 윤아린 씨, 건물주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할인이 급하게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 월세 3개월 밀렸어. 이번 달 말일까지 다 안 내면 나가는 거야.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이미 석 달이나 기다렸잖아. 다른 세입자 들어오겠다는 사람 있어. 월세 2배 준대. 제발요, 사장님. 여기가 제 전부예요. 조금만 더. 말일까지야. 못 내면 짐 싸. 알았지? 건물주는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하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돈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접근했을까? 가게 안으로 들어간 할인을 봤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우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들어왔어요. 할인아, 우리 소문 들었어. 할머니, 이거 받아. 우리 모은 거야. 할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 돈이 들어 있었어요. 안 돼요, 할머니.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받아. 내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외상도 얼마나 많이 해줬어. 할머니들 돈도 넉넉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모은 거야. 그리고 이거. 또 다른 할머니가 유리병을 들고 왔습니다. 투명한 작은 병이었죠. 카운터에 놔둬.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넣을 거야. 우리가 다 알려줄게. 할머니들. 할인이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녀를 안아줬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인 유리병. 그 안에는 이미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가난한 가게의 가난한 유리병. 하지만 그 안에는 돈이 아닌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그 골목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찬을 놓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할인이네 꽃집 아시죠? 네, 알죠. 그 집 망하면 안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없어선 안 될 가게거든요. 왜요? 우리 딸 대학 합격했을 때요. 할인이가 꽃다발 만들어줬어요. 돈도 안 받고요. 아주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거 알잖아요. 꽃살 돈도 아까워서 못 사줬는데 할인이가 그랬어요. 이건 축하 선물이에요 하면서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다른 가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세탁소 주인에게 물었어요. 저기 꽃집 사장님 어떤 분이에요? 할인 씨요? 천사죠, 천사. 우리 가게 개업할 때 화환 만들어줬어요. 무언가로요. 무언가로요? 자기도 어려우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매달 세탁물 맡기는데 항상 먼저 값을 쳐요. 외상 안 해요. 문구점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저번 겨울에 내가 넘어져서 병원 갔을 때 할인이가 매일 문 열어줬어요. 자기 가게 열기 전에요. 왜요? 내가 입원해서 가게 닫으면 손해니까. 아침마다 와서 문 열고 손님 오면 전화해주고. 돈은요? 안 받더라고. 이웃끼리 당연한 거 아니냐고. 빵집 아주머니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아들 장례식 때요.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어요. 26에 교통사고로 갔어요. 갑작스럽게 장례식장에 꽃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장례비도 빠듯했거든요. 그래서요. 할인이가 왔어요. 꽃다발을 한가득 들고 이건 제 마음이에요 하면서 그리고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드님이 예쁜 꽃 보고 편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했어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제 안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차 안에 앉아서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다시 봤어요. 탐정 보고서, 통장 사본, 월세 연체 기록. 이게 다 뭐지? 이 숫자들이 뭘 말해주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후야. 아버지, 할인 씨가 토요일마다 꽃 나눠주는 거 알고 있었니? 네, 알고 있었어요. 왜 안 말했어? 말씀드렸잖아요. 할인 씨는 착한 사람이라고. 근데 아버지는 안 믿으셨잖아요. 아버지는 숫자만 보시니까요. 통장 잔액, 월세, 빚. 그게 사람의 전부는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복을 입고 꽃집에 갔습니다.
노숙자 복장이 아닌 제 원래 모습으로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딸랑. 어서 오세요. 할인이 밝게 맞이했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손님으로 알고 있었죠. 꽃 좀 사려고요. 어떤 꽃 찾으세요? 아들 여자친구 줄 꽃이요. 아, 축하드려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는 카운터를 둘러봤습니다. 유리병이 보였어요.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들이 조금 쌓여 있었죠.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 유리병은 뭡니까? 아, 그거요? 동네 분들이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려고요. 많이 모였나요? 아직 많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고마워서요. 할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웃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힘드신 것 같은데. 네. 아, 괜찮아요. 손님께 걱정 끼쳐드리면 안 되죠.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꽃을 포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회장 명함이었죠. 찢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할인 씨 만나고 싶다. 진심이세요? 아니, 제대로 말할게. 사과하고 싶다. 아버지, 너희 집에서 만날 수 있을까? 제대로 인사하고 싶구나.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할인의 원룸에 갔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작은 작업대에는 꽃을 손질하던 흔적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후 아버님. 할인이 긴장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시죠.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후도 옆에 있었고요. 할인 씨, 네, 제가 사실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노숙자로 변장해서 가게에 갔던 사람이 접니다.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때 그분이요? 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지켜봤습니다. 탐정까지 고용해서 조사했고요. 아버지, 지우가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한테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부자 아들을 노린다고요.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할인 씨,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발,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너무 오판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72 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저는 숫자로만 사람을 봤습니다. 통장 잔액, 월세, 재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아버님,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향기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요. 할인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할인 씨, 제 아들과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할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어요. 꽃을 만지느라 상처도 있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몇 가지 지시를 했죠. 할인 플라워 건물주 찾아봐. 건물을 사고 싶어? 네. 회장님께서 직접요? 응. 그리고 익명으로 해. 절대 내 이름 나오면 안 돼. 사흘 후 건물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파격적인 조건으로요. 월세 반가, 그리고 향후 3년간 인상 없음. 할인에게는 익명의 후원자가 건물을 사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다고만 알렸습니다. 정말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네, 할인 씨. 새 건물주가 할인 씨의 활동을 높이 평가한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서를 불렀어요. 재단 하나 만들 거야. 이름은 위로 꽃다발 재단으로 해. 재단이요? 응. 어려운 이웃들에게 꽃을 나눠주는 재단이야. 할인 씨 방식대로
예산은 얼마로 잡을까요? 1년에 5억. 아니, 10억으로 해. 제대로 할 거야. 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파트너로 할인 플라워를 선정했어요. 할인은 재단의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나가는 정식 직함이었죠. 아버님, 이게 다 아버님이신 거죠? 할인이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당신이 3년 동안 쌓아온 거야. 나는 그냥 뒤늦게 알아본 것 뿐이고 골목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구청에 제안을 했어요. 골목 화분 프로젝트를요. 골목 전체를 꽃길로 만들고 싶습니다. 비용은 제가 댈게요. 한 달 후 골목이 변했습니다. 양쪽으로 화분이 놓였고 담벼락에는 꽃 벽화가 그려졌어요. 그리고 골목 입구에 작은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위로 꽃길,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석 달 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호텔이 아니었어요. 그 골목이었죠. 아버님, 정말 골목에서 해도 될까요? 할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의미 있는 곳 아니겠니? 당신이 사랑을 나눈 곳이잖아. 결혼식 날 아침, 날씨가 맑았습니다. 골목 주민들이 다 나왔어요. 의자를 놓고 꽃으로 아치를 만들었죠. 할인이 만든 들꽃 부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웨딩드레스도 화려하지 않았어요. 심플한 흰 원피스였죠. 예쁘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식은 간소했습니다. 주례도 없었어요. 대신 골목 할머니 한 분이 축사를 해주셨죠. 할인아, 지우야,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 동네도 사랑해다오. 네, 할머니.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란다. 피로연도 특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만든 음식이 나왔어요. 떡볶이, 김밥, 전, 그리고 할인이 직접 끓인 꽃차가 나왔습니다. 이건 장미차예요. 제가 말린 장미로 만들었어요. 하객들이 하나씩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인아, 행복해라. 지우야, 할인이 잘 보살펴. 두 분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울컥했습니다. 이게 진짜 결혼식이구나.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할인이를 인정해 주셔서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요. 내가 할 말이야.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식이 끝나고 저는 할인을 따로 불렀습니다. 할인. 네, 아버님. 앞으로 재단일 너무 무리하지 마. 너 건강이 제일 중요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이거. 저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꽃집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 그 가게는 내 거야. 건물 등기도 내 이름으로 해뒀어. 네, 아버님. 이건 너무. 받아. 내가 3년 동안 나눈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할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고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 같은 거 안 써봤는데 그날은 쓰고 싶었어요. 오늘 내 아들이 결혼했다. 며느리는 가난하지만 부자다. 돈은 없지만 마음이 부자다. 나는 72에 배웠다. 향기는 숫자로 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통장 잔액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저는 토요일마다 그 골목에 갑니다. 위로 꽃다발 나눔 행사를 돕기 위해서요. 할인 옆에서 꽃을 포장하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죠. 어떤 날은 할머니가 오십니다. 오늘 외로워서 왔어요. 어떤 날은 청년이 옵니다. 취업 면접 떨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요. 어떤 날은 아이 엄마가 옵니다.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할인은 말합니다. 괜찮아요. 이 꽃을 보면서 오늘 하루만 더 견뎌보세요. 내일은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법을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은 며느리 앞에 무릎 꿇던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는 진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돈으로 재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향기는 등급표가 없습니다. 꽃은 가격이 아니라 이유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나눔으로 증명됩니다.
저는 72에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세요. 저처럼 늦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